안녕하세요. 시작존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주제 보셨겠지만 집을 보러 갔을 때 그리고 잔금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을 할 때 물론 체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이것만 보시란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포커스를 맞춘 네 가지는 뭐냐면 실무에서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할 때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집을 볼 때 그 잔금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좀 조율을 잘 하고 나서 잔금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마음 편한 거주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수도입니다. 자, 수도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압 문제고 우리 겨울이니까 두 번째가 뜨거운 물 문제예요. 처음에 수도는 우리가 수압을 체크할 때 일반적으로 집을 보실 때 10중 9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방 물을 이렇게 켜보세요. 싱크대를. 그리고 끄고 다시 화장실이나 다른 데 가서 세면대 물을 틀어봅니다. 자, 틀어본 다음에 잘 나오고 또 변기 물도 따로 내려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서울에서 웬만하면 수압 문제가 없는데 수압이 많이 약한 곳을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이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군데 이상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틀고 변기를 물을 내린다. 혹은 샤워기 물을 틀고 주방에 물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해보셨을 때 수압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압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수압이 약할 경우 추후에 점검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부분 등의 내용들을 하시면 되고 수압이 약한 부분 때문에 변기가 자주 막히고 혹은 샤워할 때 불편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시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뜨거운 물이 우리 겨울에 특히 분쟁 소지가 가끔 있는데요. 자, 어떤 집은 뜨거운 물이 너무 잘 나와서 문제고 어떤 집은 끝까지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보일러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배수관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나 보일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뜨거운 물을 잘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거주해서 살면서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분쟁이 있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 다 본 경우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집을 보고 계약을 하면서 실무에서 있었던 일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되게 생생한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살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입니다. 자, 벽간소음이나 층간소음은 원인이 많은데 집이 방음도 잘 돼 있고 시공이 잘 됐는데도 워낙 시끄러운 사람들이 위나 옆집에 사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부실 시공을 하거나 자재를 싼 걸 써서 정말 소리가 적나라하게 아주 말소리까지 잘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의 범위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조용한 분들이 산다 이러면 정말 좋은데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학생가 혹은 유흥가가 많은 그런 주택단지 이런 쪽들은 특별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외부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음 문제를 두 번째로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자, 이 부분은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데 집을 볼 때 공실이 아닐 때는 대부분 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특히 이제 모서리 쪽이나 사각지대 그리고 이제 구석 부분은 짐들이나 벽 같은 곳은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고 대부분 분들도 되게 집이 이쁘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짐이 빠지고 났는데 곰팡이 자리가 있다. 혹은 결로 흔적이 많다 이랬는데 주인이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거나 뭐 도배를 여기 부분만 하자 혹은 반반씩 하자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전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생겼던 부분이고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걸 내가 부담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서로 언쟁이 오가거나 좀 긁히면서 주인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벽 부분이나 혹은 짐이 오랫동안 방치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혹은 꽉 막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자리에 곰팡이나 결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다 이러면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특이하게 곰팡이나 결로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은 제거 후 수리해 주기를 한다 시공해 주기를 한다라는 특약 한 줄을 꼭 요청을 하세요. 자, 네 번째. 이 부분도 은근히 실무에서 많이 있는 분쟁인데요.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특히 거실이 있는 집에는 자, TV를 보통 TV 선반에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도 있지만 삼각대를 놓고 그게 아닐 경우에 이제 벽에 벽걸이 형식으로 시공을 해서 앙카나 못을 박아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대형 TV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집주인이랑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이 못질한 거 갖다가 원상복구해놔라 이러면 그거를 또 시멘트를 막아야 되고, 혹은 이 부분 때문에 나갈 때 이 부분 시공해놓고 가라고 하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인도 사전에 이 얘기를 못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의를 받던가 벽걸이를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안 되면 선반으로 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고,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놓고 입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 부분을 사전에 고지해서 승인을 받아서 분쟁이 없이 잘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면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고 분쟁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점과 생각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정말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 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고, 둘 중에 한 명이 더 좋고 한 명이 더 나쁜 사람도 있고, 둘 다 나쁜 사람도 있고, 제일 좋은 건 둘 다 좋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보다는 한쪽이 호의를 일방적으로 베푸는 경우가 많고, 둘 다 기싸움이 심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우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차라리 계약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을 좀 짚고 계약서에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계약을 하시면 추후에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짐이 다 빠지고 혹은 공실이었던 상태여도 입주를 할 때는 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전에 실무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 일이, 공실일 때 사진을 다 찍어 넣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런 다음에 금가 있는 부분 혹은 어디가 하자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은 미리 적어 놓고 사진을 찍어 놓고 메모를 해 놓으셔야지, 그게 아니면 추후에 예를 들면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어요, 혹은 주방에 어떤 부분이 안 돼요, 이랬는데 임차인은 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안 됐는데요, 말씀 안 드렸어요. 임대인은 네가 살면서 그랬으니까 지불해. 이런 식으로 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진을 꼼꼼히 찍어 놓으시고 하자 부분 모두 다 메모해 놓으시고 처음 몇 분만 고생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괜찮을 겁니다. 정말 분쟁 없이 추후에 무슨 책임 소재가 시시비비가 있을 때 내가 이 증거 자료를 보여준다면 정말 깨끗하게 마음 졸일 일 없이 나갈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임대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찍어 놓는 행동은 증거로서 누구 책임 소재이냐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추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앞서 말한 네 가지도 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 일자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즐거운 연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